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 순관 히스테리 환자 시간이죠. 오늘도 상품의 물신적 성격이라는 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물신숭배가 이제 상품의 물신적 성격인데, 이 물신숭배의 변천이 인간관계, 이 전자본주의 시대에서 이 상품 관계로 자본주의 시대로 이제 변천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는 막스 얘기입니다. 인간들 사이에 한정된 사회적 관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물들 사이의 관계라는 환상적 성격을 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인간 관계가 이 사물들 사이의 관계, 즉 상품 관계의 형식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인격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대접받는 형식을 취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상품성, 그 사람의 상품 가치성, 이것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 그게 이제 인간들 사이에 한정된 사회적 관계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상품 가치, 예.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상품의 가치는 사실 다양한 상품들의 생산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들의 특정한 망의 표지일 뿐이다. 예. 상품 가치가 생산자들, 즉 사람의 사회적 관계의 하나의 이 기준, 표지예요, 표지. 이 가치는, 이 상품의 가치는 화폐라는 다른 상품 사물의 거의 자연적 고유성의 형식을 획득한다. 상품의 가치가 어떻든 간에, 그게 무슨 배에 쓰이는 거든, 건축에 쓰이는 거든, 항공기에 쓰이는 거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물건이든, 전부 다 화폐라는 자연적 고유성의 형식을 획득하는 거죠. 물신숭배의 본질은 따라서 사물들에 의한 인간들의 유명한 대체 안에서보다는 구조화된 사회망과 그것의 요소들 중 하나 사이의 관계를 건드리는 특정한 오류 안에 있다. 구조화된 사회망 속의 망과 그것들의 요소들 중 하나 사이의 관계. 사회적인 망 속에서 그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의 요소를 갖다가 한정하는 거예요. 사회적 구조화된 망이 한 사람의 가치를 한정해버리는 거죠. 즉 사실은 요소들 사이의 관계들의 망의 구조의 효과인 것이 한 요소의 즉각적 고유성, 다른 요소들과 그것의 관계 밖에서도 그것의 고유한 그러한 즉각적 고유성처럼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망에서 구조화된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의 효과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의 그 사람의 효과가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즉각적 고유성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오류는 사물들 사이의 관계들 안에서, 그리고 또한 인간들 사이의 관계들 안에서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나온 사람 좋아하고 이 해외 유학파들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낼 효과가 뭘까?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상품의 효과가 뭘까? 예,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고유한 즉각적 고유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품 가치화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스는 가치 표현의 단순한 형식에 대해 명백하게 말한다. 가치 표현의 형식. 상품 A는 다른 상품 B에 접근하면서만 자신의 가치를 표명할 수 있다. 이거는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A에게 접근하면서만이 자신의 가치를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B는 이것을 통해서 A의 등가물이 되는 거예요. 등가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 동일 관계에 있는 거예요. B라는 상품의 가치와 A라는 상품의 가치가 등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용이 있는지는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화폐 가치로 등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관계에 의거해 상품 B의 자연적 형식, 다시 말해 상품 가치 실제적 고유성은 상품 A의 가치 형식이 된다. B라는 상품의 고유성이 A라는 상품의 가치로 변형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고유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상대적 가치를 갖다가 자기의 실제적 고유성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B라는 상품의 원래의 가치의 고유성은 상실되고 그 B라는 상품의 실제적 고유성은 A라는 상품의 가치 형식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는 거죠. 예, 상대적 동등성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또는 B의 몸은 A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치와 거울이나 서로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A는 B의 거울, B는 A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성. 이거를 갖다가 뒤에서는 그 동등관계라고 얘기가 나와요. 동일관계, 동등관계. 이게 이제 거울 그 반영 비슷한 거죠. 거울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계죠, 이건. 그는 우선 단지 다른 사람 안에서만 자신을 비춰보고 식별한다. 단지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인간 폴과의 관계와 함께 인간 피에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 한 인간에 대해처럼 행동한다. 피에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은 폴과의 관계에서 폴이 자기 자신에게 행했던 그 관계처럼 자기 자신에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동일성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죠. 인간관계 동일성. 이 작은 주석은 어찌 보면 거울 단계에 대한 락강의 이론을 예고한다. 즉 다른 사람이 나의 단일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한 그 다른 사람 안에서의 나의 반짝임을 통해서만 자아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고유한 동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일성이죠. 타자와의 동일성. 동일성과 소외는 따라서 완전히 상관적이다. 이건 상상적 동일성이죠. 그러나 자기의 본질적 동일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그 거울 반영적인 의미에서의 동일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본연의 가치는 소외되는 거예요. 즉 다른 상품 B는 A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의 출현 형식처럼 그것에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만 등가물이다. A와 관계를 맺고 있는 B가 자신의 고유한 가치의 출현 형식처럼 A에 대해서 관계를 맺을 때 A는 바로 B에 의해서 주어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B에 의해서 주어지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실제적이고 고유한 그 가치로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겉모습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A는 마치 B의 등가 존재가 A의 반영적 한정이 아닌 것처럼 마치 B가 이미 그 자체로 등가물인 것처럼 B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제 반대가 있어요. 이 사물과 사물의 그 동일성에 의해서 상호 관계의 동일성에 의해서 내 고유성을 갖다 확보하는 거. 이게 동일성의 원칙이에요. 상호 동일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응관계라고 있어요. 상응관계. 이게 이제 소외죠, 소외. 소외 관계라는 게 뭐냐면 아까 거울상에서 자신의 본질이 소외됐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등가물 관계에 의해서 동일성이 확보되지만 결국은 자신의 본질적 존재 가치는 소외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번에는 반대로 그 자신의 존재 가치가 마치 자신의 본질적인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거울 대상 또는 상호작용의 대상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도 착각이고 나 자신이 존재적으로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가치 규정하는 것도 그것도 상상계적 오류예요. 똑같은 상상계적 오류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A는 마치 B의 등가 존재가 A의 반영적 한정이 아닌 것처럼 마치 B가 그 자체로 등가물인 것처럼 그 자체로 자기 존재적 가치인 것처럼 B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의 사용가치를 구성하는 그것의 실제적 자연적 고유성들처럼 등가물이 되는 고유성은 그에게 A에 대한 관계 밖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근본적 가치가 A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 안에 고유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 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착각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지적은 어떻게 보는 거냐? 그것이 바로 그
상호 관계망을 떠나서 자신의 고유성을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흥미로운 어떤 것이 이런 반영적 한정들 안에서 발견된다. 예, 이 자기 반영적 한계. 이게 상호 반영적 한계가 아니라 자기 반영적 한계.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신하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만이 왕이에요. 예.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은 나에 대해서 신하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에요. 이게 뭐죠? 그 사람들은 반대로 그가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하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상호 관계망 밖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기 반영적인 그 고유성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반영적 고유성이에요. 이게. 자기 반영적 고유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상호 반영적 고유성이 아니에요. 상호 반영적 고유성이 아니에요. 상호 반영적 고유성이 아니다. 왕 존재는 왕과 그의 신하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들의 효과예요. 그런데 이것이 물신 숭배적인 효과이다.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 안에 잡히는 한 우리는 오류의 희생자다. 관계는 전복된다. 우리는 신하라고 생각한다. 마치 왕이 그 자체로 왕인 것처럼 우리는 왕에 대해 본질적으로 신하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나오죠? 이 상호 동일성의 원칙과 상호 소호의 원칙. 이게 같이 나오죠, 지금? 자, 보세요. 왕과 신하가 사회적 관계 안에 잡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합법적인 의미의 왕이야. 나는 합법적 의미의 신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 안에 사로잡힐 때. 그런데 이게 소외 관계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독립 관계로 들어가면 왕은 나는 본질적으로 왕이야. 신하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신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정체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그 고유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락강에 따르면 광인은 자신을 왕이라고 믿는 거지일 뿐 아니라 자신을 왕이라 믿는 왕이기도 하다. 자신을 왕이라고 믿는 거지는 어떤 거예요? 자신이 원래 거지였지만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관계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을 왕이라고 믿는 왕은 어떤 거예요? 나는 선천적으로 나는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도 존재적인 왕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죠. 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다는 거예요. 착각에는. 다시 말해 이때 왕은 왕임무에 즉각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이다. 예, 왕임무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물신숭배의 두 양식들 사이에 평행관계, 상응관계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 질문은 이 두 수준들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것이다. 사실 이 관계는 전혀 단순한 상응관계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장을 위한 생산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다시 말해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과 상품은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반대가 진실이다. 즉 상품의 물신숭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전혀 물신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따르는 자유로운 인간이고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들의 관계 형식은 지배와 예속이 아니라 법 앞에 동등한 주체며 겉으로 볼 땐 그렇죠. 계약의 형식을 띈다. 예, 겉으로 볼 땐 계약의 형식을 띄어요. 각자는 좋은 공리주의자로 행동한다. 예, 자기중심주의로 행동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어떤 것, 재화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의 관심을 끈다. 왜? 왜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할 때만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걸 얻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걸 내가 주고 이런 상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동등한 관계가. 예. 이거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 관계예요. 이거는 동등한 관계죠. 평행 관계, 상응 관계예요. 따라서 상품의 물신 숭배가 지배하는 곳에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이게 사회 상품의 물신 숭배가 지배하는 곳 이게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수준에서 총체적 물씬 숭배 극복에 직면한다. 왜? 인간들 간의 관계가 어때요? 동등하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상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주인 노예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 물씬 숭배 상태에서 극복되는 거예요. 다른 한편 인간들 사이의 관계 안에 물씬 숭배가 지배하는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물씬 숭배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인간이 주인과 노예 관계예요. 영주와 농노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농노, 즉 노동자, 농민이 생산한 물품은 그대로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 안에 물씬 숭배가 지배하게 돼요. 왜? 거기서 이 농노는 그 영주에 종속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영주가 물씬 숭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물씬 숭배되는 거고. 그런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의 물씬 숭배는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해요. 소외되지 않아요. 상품은. 왜냐하면 시장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아직 자연적 생산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내가 만들어낸 상품의 가치대로 그 고유성대로 시장에 가서 내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의 물씬 숭배에게 우리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라는 이름을 주어야 한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치 대인적 관계에서의 물씬 숭배 극복의 값이 사물들 사이의 관계들의 물씬 숭배화에 의해서 상품의 물씬 숭배의 도래에 의해 지불되었던 것 같다. 인간 사회에서의 그 물씬 숭배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물건, 사물에 의한 사물들 사이의 물씬 숭배 관계로 전이 됐어요. 그러나 이 시기, 즉 자본주의, 이 전자본주의 시기에도 생산관계는 사물의 노동 생산물의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해 상품들로 변장한다. 비록 전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상품이 제 가치를 발휘하고 자기 고유의 고유성의 그 인정을 받는 사회라 할지라도 그 시대에도 역시 상품은 생산관계는 사물의 또는 노동 생산물의 사회적 관계로 변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도 물씬 숭배가 은근히 작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때는 인간관계에서의 물씬 숭배가 작동하고 있던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물씬 숭배적 관계가 은근히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징후라는 거예요. 이게 전자본주의 시대의 징후라는 거예요. 이게 전자본주의 시대의 징후라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시대의 징후는 뭔가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물씬 숭배는 극복됐지만 상품 관계에서의 물씬 숭배가 아주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상품 관계에서의 물씬 숭배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상품을 만들어낸 인간의 소외, 인간의 상품화, 인간의 물질화가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징후예요. 인간이 상품에게서 소외되고 인간이 상품화되고 인간이 상품 가치로 같이 매겨지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막스가 발견한 징후, 자본주의의 징후죠. 이런 이유로 막스가 징후를 발견한 것은 봉건성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개념화했던 이 방식 안에서 찾아야 한다. 봉건성,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물씬 숭배가 상품관계 속에서의 물씬 숭배로 전이되는 그 방식 안에서 막스의 징후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부르주아 사회의 성립과 함께 지배와 예속 관계는 이제 억압되는 거예요. 억압된 진실, 지배와 예속의 지속이라는 사실, 이것은 평등과 자유들의 이데올로기적 겉모습을 전복시키는 징후 안에서 드러난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이 억압된 진실이 징후로 드러나는 거예요. 징후로. 여전히 지배와 예속은 아무리 호혜관계고 평등관계고 계약관계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 억압된 진실인 지배와 예속이라는 이 억압된 진실은 여전히 징후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게 바로 평등과 자유의 이데올로기적 겉모습을 전복시키는 징후예요. 자본주의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들의 진실이 나타나는 이 지문은 바로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들이다. 즉 결정적인 사회적 관계들, 착취의 관계들을 우리는 개인적 관계들을 분석하면서 탐지할 수 없다. 우리는 봉건 사회와는 달리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들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래야 뭐가 보여요? 착취적 관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막스가 여기에 집착한 것이죠. 착취적 관계.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 평등관계, 계약관계가 아니라 착취관계. 이 전자본주의 시대에만 그 영주의 착취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인의 착취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상품관계적인 물신숭배로 전이된 사회에서도 역시 착취관계는 숨어서 작동하는구나. 이걸 본 거죠.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들이 그들의 고유한 개인적 관계들처럼 명백히 확언되는 대신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들로 변장한다는 것은 증오에 대한 아주 좋은 정리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적 관계들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개인적 관계들은 명백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로 위장돼서 나타나요. 이게 자본주의의 징후다 이거죠. 사물들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만 개인적인 관계들의 그 착취관계, 그 불평등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자본주의의 징후라는 거예요. 징후. 자본주의의 고유한 전환 시스템이다. 오늘 그 물신숭배가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상품관계,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동하고 거기서 징후라는 막스의 개념이 징후라는 막스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가. 거기서 막스는 그 징후를 뭘로 봤는가? 착취로 봤다는 거예요. 착취. 착취 관계로 봤다는 거예요. 동등한 인간관계 사회라고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 법적인 평등관계라고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 평등한 계약관계라고 말하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인간관계에도 요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났던 요 착취적 관계들이 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징후다. 그걸 막스가 얘기했다는 걸 지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지적의 순간이스테리 환자 좀 빨리 진행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